근본적으로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학문 분야나 대학의 커리큘럼은 이제 전문화에서 갈 때까지 이제 사실 전문화로 갔고 다시 회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융합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합을 이제 추구하자 그래서 융합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이나 학과에서 대학 내의 컨셉은 제가 보기엔 뭐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아마 융합이 될 것이고, 제가 좀 주목하고 또 현재 뭐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이 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뭐 우리는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중앙집권적 시스템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딱 화두가 되고, 지방은 과의 이 수도권과의 너무 격차가 양극화되어서 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선진국은 사실 뭐 특히 미국은 워낙 그 타운 자치부터 해서 뭐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 지역 분권화가 잘 형성된 나라인데,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죠. 뭐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이 조금 다른, 유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저는 그 우리 사회도 이제 특히 대학이 급격한 양적 팽창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역이 이제 4대 6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학의 급격한 설립이 지역에 많이 설립돼 있고,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글 속에나 PPT에 있지만은 뭐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은 뭐 실리콘밸리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 충남대학 오덕성 총장님이 첫날인가요? 두째 날 발표하셨듯이 세종과 이 충남 충청 지역의 캠퍼스에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충남대 뭐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어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 사실 정부와 중앙 정부하고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고, 그 동안에는 지역 사회나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제 사실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에 비춰서도 그렇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발전을 또 인재 육성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학이라는 곳이 앞으로, 지금 아까 대학 내에서는 그 컨텐츠는 뭐 융합 학문 또 학문의 변화 발전을 융합으로 보지만, 저는 이 밖으로 보면 대학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생의 개념을 우리 대학 간의 관계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관계, 아까 우리 저 공유경제 하실 때 그 연합대학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클러스터도 필요하고, 저는 이 한 대학의 우리 총장님들께서 지역사회 이제 리더시지 않습니까?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경영 아이디어를 내고 협약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총장님들께서 대학이 개별적으로 이 민간장학재단에 교내 장학금에서 외부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근데 이 민간장학재단이 최근에 너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유형과 연결시켜서 총장님들께서 한 4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이상은 아마 여력이 안 되실 거예요. 교회 장학금 끌어들이고 교내 장학금 확보하는 그 등록금에서 결국은 장학금 포션을 해야지 장학재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대응 매칭 펀드를 주니까 사실 먼저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고 손 들여서 많이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력했던 것에 그냥 대비해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합니다만 한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이 민간장학재단이요. 활성화가 막 돼야지 지역사회든지 어딘지 여러분들 대학과의 관계 상생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민간장학재단이 우선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고등교육에 관심을 갖는 데는 회사가 자기 회사원들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 장학 정책, 장학금에 대한 재단의 방향이 어디냐면 초중등.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현재 생존력을 상생적인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관계지만 민간과의 관계에서는 민간장학재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장학재단이 민간장학재단들을 가이드를 해야 된다,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장학재단과 민간장학재단의 협력관계를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3자 간에 3자 협의에 우리 지역사회의 그 재단에 장학재단에 대학과의 제가 이제 다 모으면 대학에 이게 협약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개 다 모아서 총장님들이 직접 사정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 3자 간의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아까 얘기한 소두에 얘기했던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는 국가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진정으로 이 장학이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인 학생들에게만 직접 이 지급을 통해서 대학이 거치지 이 대학과의 유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생 협력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장학재단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제인 상생을 제가 좀 실천한다. 그런데 역시 그 대학은 지역사회 중심이 돼야 되고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지자체 중심이거나 정부 중심 관주도형이 아니라 우리 대학 중심의 그 제가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어디 그 용어가 있더라고. 유니버시티가 SITY가 CITY로 바뀌네. 용어를 바꾸면 유니버시티가 돼서 지역사회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문재인 정부는 아마 교육 분야의 교육청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분권화를 가는 추세에서 대학의 주도권 또 주도적인 리더십을 우리 총장님들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선 그 지방인재 그 장학금은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통 보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사실 장학금을 많이 모아서 막 서울에 그 무슨 그 막 기숙사를 짓는다는 거 이런 걸 많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은 막 지역 사회도 대학이 막 중심이 돼야 된다면은 인재들이 지역 사회도 좀 몰려야 되는데 아직 그 지역 자체에 막 그런 그 지원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이건 상당히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제일 그 우리가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 등록금과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이걸 시작할 때 등록금 대비 그 장학 비율이 낮았으면은 뭐 참 좋은데 이미 그 많이 지급하고 있는 데는 그렇다고 뭐 그 등록금이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걸 내려줘도 안 되고 하여튼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족쇄로 지금 그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그 평균을 보니까 한 장학금 비율이 한 21.3% 같은데 한 이거를 조금 그 저는 그 뭐 한 20% 이상은 유지하면은 막 주든지 아니면은 평균 이상이면은 뭐 그 조금 그 장학금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장학금 이 비율 때문에 다른 그 참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국가장학금 투 유행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은 많이 안 하셨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 아마 이사님 모셔가지고 지방의 그 연합 기숙사를 많이 이제 장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각 지역의 대학과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 뭐 이렇게 해서 땅을 대고 기업은 막 그 건축비를 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장학재단에서 운영하시고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저 개인적으로 이 위덕대학은 사실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장님하고 포항시장님 이렇게 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했더니 시장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뭐가 문제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원룸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학교 주위에 그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편의시설, 숙식 제공하는 이 사람들이 그 반대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땅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 대학들이 그런 기숙사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그 각 개별 대학의 재정적 부담도 줄여두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그 지자체가 좀 관여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지 않겠느냐. 사실 뭐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대학하고의 뭐 거리라든가 뭐 충분히 다른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내줄 수도 있지만은 건물을 그러나 이게 그 이 연합 기숙사의 그 범위는 아직 사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이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학이 이제 가서 지자체나 이렇게 기업에 얘기를 해보니까 꼭 어떤 뭐 이기적인 그런 그 대학 그 공공을 위해서 대학의 사익을 취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연합 기숙사에 그것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소위 동기 유발 프로그램 사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학생들이 하여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물론 대부분 학생들을 뭐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그게 그래서 이 학생들을 또 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40% 학생들을 이런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기 유발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해서 그 대학 자체적으로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제 꼭 공부 아닌 공부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회의 막 저명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강연 또 한번 시키고 그러니까 각계 각 분야의 성공자들을 모셔와서 토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능하면은 그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간단한 임무를 줘서 그거를 수행해 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꼭 이제 기록으로 내가 왜 하는가, 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느낌을 적도록 해서 이 1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은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에 2시간 그다음에 해서 1년에서 한 또 2시간 해서 4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의외로 좋은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 역시 학생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한 학년을 통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좀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한 곳에 모아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말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동기가 필요한 사람 학생들 그다음에 또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습 능력이 좀 모자라는 이런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소위 인격 수양이나 이런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협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나눠서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해보니까 그 사실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아직 에이스는 신청을 해도 아직 우리 건양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금 많이 모델을 그 아이디어를 따고 하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우리 총장님들 그게 안 좋겠나 싶은데 경쟁의 원리를 대학에 하는 거는 저는 적용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 마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 소규모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게 시드 마니가 있으면은 조그만한 돈이라도 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대학 신문 같은 데서도 좀 시드 마니를 그 조금씩은 이 대학에 좀 배분을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걸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